안녕하세요. 마산 CAD 디자인학원의 정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품 기계 부품 설계에 우리 3D 설계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벤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바탕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창이 실행이 됩니다. 새로 만들기에서요, 클릭을 해 보시면은 템플릿이라고 뜨는데,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 틀들을 미리 정의해 놓은 게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잉글리쉬와 메트릭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영문법, 미터법 되어 있어요. 동일한 조건인데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죠. 메트릭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제품 설계할 때 보통 기계에서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메트릭 방식으로 템플릿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벤터나 기타 우리 3D를 표현하는 프로그램들 특성이 이렇게 개별 부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립을 하게 되고요. 이 조립품을 갖다가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도면화하는 과정,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부품이에요. 현재 매트릭에 보면은 부품 되어 있죠. 2D 및 3D 객체 작성되어 있는데 스탠다드면서 밀리미터 단위고 지금 I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벤터 파트 디자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 작성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현재 화면은 지금 상단의 메뉴를 보니까 돌출, 회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3차원 모델링을 하기 위한 도구고요. 3차원 모델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2차원 밑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2D 공간으로 먼저 가야 돼요. 좌측 상단의 리본 메뉴에 보시면은 2D 스케치 되어 있는데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2D 스케치, 3D 스케치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2D 스케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뭔가 쭉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워크 플랜, 즉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데,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다가가면 XY 플랜 되어 있고요. 다가가면은 YZ 플랜, 다가가면은 XZ 플랜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XY 평면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선택하실 때 보통 테두리를 클릭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하면은 XY 평면의 2차원 객체를 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단의 메뉴에 보면은 우리가 화면에 보시다시피 2차원 도형들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 작성에 보면요, 선, 원 이런 도형들이 있는데, 선 같은 경우요, 우리가 임의의 점을 클릭을 해 볼게요. 선의 시작점이 되고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보면은 상단에 크기가 나오죠. 10 해주면은 지정된 각도로 이렇게 10mm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도 가서 15 엔터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끊을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을 그리다가 끊을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확인하셔도 되지만은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종료할 때 두 가지 방식, 마우스 오른쪽 클릭 또는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에 있는 객체를 삭제할 때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셔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부분이 원점이에요. 원점. 일단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걸 우리가 검색기라고 그래요. 브라우저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곤란해져요. 왜냐면은 이 검색기가 내가 작업하는 과정이 나열되기 때문이에요. 없는 경우에 상단 메뉴에 보면 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있죠. 검색기가 체크가 꺼졌죠. 그죠?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기가 나오게 되고요. 뷰 큐브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정면 도형이 있죠. 이걸 뷰 큐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 있죠. 패닝, 돋보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우리가 탐색 막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태 막대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검색기가 있고요. 우측에 탐색막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에 놓고요. 그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찍고 길이 가서 20 이렇게 10 이렇게 표시해도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하고요.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은 선을 그려놓고 이거에 대한 크기를 정하는데 그 크기가 바로 구속 조건에 보면 치수 구속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치수 기입할 때도 이 선분에 대한 길이를 선을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끝점과 끝점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창이 뜨는데 지정된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또는 치수 클릭하시고 선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을 그릴 경우에 자 이렇게 기울어지게 한번 해볼까요? 이 선하고 수평으로 갔을 때 우측 하단에 빨갛게 뜨는 부분 있죠? 이게 수평 구속 조건인데 이 두 개를 차이점을 보시면은 끝점을 옮겨버리면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죠. 항상 길이는 변하죠. 현재 구속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제약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얘 끝점을 움직이면은 회전도 될 수 있고 크기도 변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구속 조건도 없어요. 이 구속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속 조건에 보면 두 번째, 상단의 두 번째 보면은 구속 조건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고 선택해 주면은 현재 이 물체에 어떤 구속 조건이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평 구속 조건이에요. 선택해서 키보드로 딜리트를 눌러버리면은 얘는 이제 구속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한 변이 길이가 30인 정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선택해서 원점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크기를 수평 구속 조건 잡고 임의로 생성했어요. 이 크기를 갖다가 20을 할까요? 20을 줬습니다. 정삼각형 조건이 되기 위해서 두 선을 클릭했을 때 각도는 60도입니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이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렬이란 치수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0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색깔이 변하면서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이 됐죠. 그래서 이 원점에서부터 완전 구속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크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를 20을 줬습니다. 선택 오른쪽 정렬해서 20을 줬습니다. 얘도 오른쪽 정렬해서 20을 줬습니다. 얘도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죠. 또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가 주어지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만약에 오른쪽에서 하나를 더 주게 되면은 이런 말이 뜹니다. 즉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가 60도가 돼도 정삼각형의 구속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여기 하게 되면 더 과도하게 구속됩니다. 되어 있죠. 승인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참고 치수로 기입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없어도 정삼각형을 만족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인데 차이점이 있죠. 색깔이 다르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움직이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으로서의 구속 조건은 되어 있지만은 완전 구속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 바로 이 점에서 원점 있죠? 여기까지 자 예를 들어서 4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높이 값으로 15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구속이 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 구속을 통해서 완점 구속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임의의 공간에서 만들었을 경우에 원점으로부터의 치수 구속 조건을 통해서 또 완전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구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형태 변형도 없고 크기도 없죠. 변화도 없죠. 그죠? 어떤 개체가 있을 때 크기에 대한 구속 조건을 주시고 우측에 보면 탐색기가 있는데 잠깐 탐색기에 있는 기능을 보시면은 손바닥이죠. 클릭 작업 공간을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마우스 버튼 보통 3개 쓸 때 마우스 휠을 가운데 거를 밀지 마시고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패닝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줌인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을 클릭해 보시면은 기본 값이 줌 전체 줌 되어 있어요. 줌 창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원하는 상태를 윈도우 형태를 지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전체 줌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3차원 밑에 있는 이건 회전인데 입체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클릭해서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 움직일 수 있고 자유회전이고요. 근데 우리가 2차원 같은 경우는 평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직뷰 있죠. 클릭하시고 물체를 찍어 주시면은 다시 수직뷰로 돌아오게 됩니다. 탐색기에 있는 기능들을 잠깐 좀 살펴봤어요. 다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없죠? 줌 전체로 하시면은 이렇게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잠깐 보시면요. 선, 기본적인 선이죠. 스플라인 자유곡선인데 지금 클릭하는 거하고 어땠습니까? 원하는 위치 지정이 잘 맞지 않죠. 그죠? 보관 스플라인 하시면은 클릭한 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관 스플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다양한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선을 많이 쓰게 되고요. 원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치수 기입을 하는데 선택해서 기입을 하시면 기본값이 지름이에요. 20 해주면은 이렇게 지름이 20인 원이 생성이 되겠죠. 클릭하시고 선택해서 반지름의 경우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돼요. 치수 유형이 뜨는데 여기서 반지름을 하시면은 반지름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 그리는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선에 접하는 거 타원 형태 있죠. 세 선 같은 경우는 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세 선을 찍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타원 원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타원은 이렇게 장축과 단축이 존재하는 거겠죠. 보통은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각형을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중앙입니다. 중간을 찍을 때 요게 초록색이 변했을 때 하셔도 되고요. 그 선분 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우리 오토캐드처럼 점 스냅이라는 게 나와요. 중간점 하면은 선한테 가면은 정확한 중간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간을 넣었어요. 타원 형태다. 그럼 여기서 장축이 되고 이렇게 타원 형태를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캐드에서도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타원을 작동하는 방법을 하시면은 쉽고 편리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호 형태가 또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이제 첫 번째 걸 쓰시는데 시작 끝 하시고 크기를 입력을 해서
홀을 생성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뭐 다양한 방법이 또 있죠. 그죠? 어떤 점을 중심, 시작, 어디서 끝나는 그런 홀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각형도 다양한 방식이 많이 있죠.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요. 기울어진 사각형도 그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만져보시면 됩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는 정다각형을 얘기하는데 보통 원이 있고요. 당연히 치수가 기입이 되고요. 원의 내접, 외접이에요. 내접, 외접 같은 경우는 원 안에 생성되는지 밖에 생성되는지 내가 원하는 다각형의 수를 주고요. 중심을 찍고 안에 가면은 즉 반지름, 지름 100짜리 안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조건인데 원 밖에 있죠. 그래서 외접하는 정오각형 형태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작도할 때는 원하는 변의 수를 결정하고 내접인지 외접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 그릴 때 못따기, 못깎기 이런 거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편집 명령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귀퉁이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 거는 못깎기, 각지게 깎는 거는 못따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못깎기를 클릭을 하시고 수치를 주면 돼요. 이게 반지름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을 줬어요. 그러면 두 선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값을 더블 클릭해서 15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같을 때 예를 들어서 10mm다 하는 경우 먼저 찍는 거와 두 번째 찍게 되면은 이렇게 귀퉁이로부터 10mm, 10mm 이렇게 못따기가 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거리 1, 2가 돼 있죠. 동일하게 줄 수도 있지만 하나는 10, 하나는 15 주게 되면 먼저 찍는 게 10이고 그 다음 게 15가 됩니다. 이렇게 방식을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수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세 번째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각도를 주게 돼요. 일정 거리와 각도를 20도 주시게 되면은 먼저 찍는 쪽으로 귀퉁이에서 15mm 와서 이쪽 선분하고 이렇게 20도 각도로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따기 할 때 세 가지 조건, 우리가 이거는 인벤터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보통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캐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리값을 동일하게 주는 방식, 거리값을 다르게 주는 방식, 거리값과 각도를 이용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글자 같은 경우는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창이 뜹니다. 또는 텍스트 한 다음에 찍고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셔도 돼요. 드래그해서. 그래서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하시고 수정할 경우에 블럭을 지정하시고 클릭해서 글자 크기 정하시고 볼드체, 이탈릭, 기타 이러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것만 크기를 또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그죠? 홀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형상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홀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방향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윗방향, 호의 윗방향, 아랫방향 지정할 수 있고요. 정렬 방식을 할 수 있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 홀을 따라서 글자가 생성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자와 어떤 선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형상 텍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클릭하시면 점인데 이 자체가 보통 2D에서는 독자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활용도는 낮아요. 주로 이제 3차원에서 우리가 구멍이라는 것 뚫을 위치를 지정할 때 홀을 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작성, 도형, 드로잉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줌모를 하게 되고요. 이전처럼 삼각형을 그리는데 원점 구속을 하지 않고요. 임의의 점에서 출발하는데 제가 이런 수평이 아닌 수평 구속 조건이 뜨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삼각형을 생성을 했습니다.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해서 수치를 20을 줬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두 선을 클릭해서 60을 줬고요. 오른쪽 정렬해서 마찬가지로 20을 줬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 삼각형 형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자, 얘를 갖다가 수평을 맞추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수평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죠? 이럴 경우에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뒤에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게 바로 상단 리본맨에 나와 있는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카티아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요소예요. 현재 상태는 기울어져 있는데 크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치수 구속 조건은 되어 있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수평으로 맞추고 싶다. 이럴 경우에 상단에 보면은 여기 수평 구속 조건이죠. 클릭을 하시고 선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수평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수직이 되는데 얘를 클릭하면 수직이 안 돼요. 그렇죠? 과도하게 구속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수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선택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럼 형상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구속이 없어졌죠? 이럴 경우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수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 길이는 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형상이 되겠죠. 어떤 물체의 단독 수평, 단독 수직 되어 있고요. 두 물체를 평행을 한다. 선을 찍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얘와 얘는 평행 구속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직을 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찍으면 또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겠죠. 왜 그러냐? 구속 조건 표시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뜨는데 지금 수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구속이 없어졌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수직 구속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선이 평행하고 두 선이 수직이고요. 단독으로 수직, 수평 수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체를 우리가 후에 구속 조건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사각형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점일치 조건은 원이 있는데 크기를 10을 줬어요. 우리가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점일치라는 것은 이 물체의 이 점과 특정 점을 이렇게 동일시한다는 뜻이고요. 일직선상은 선과 선을 찍어버리니까 얘도 또 안되겠죠. 아까 수직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물체를 하나 만들었을 경우에 얘하고 얘하고 클릭을 해주면은 동일선상이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보다는 보통 이 물체와 이 물체를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일치가 되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원이 있고요. 이렇게 당연히 크기가 주어지겠죠.
얼마 주어지게 되면은 동심원이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중심이 같아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지금 이 원이 이쪽으로 왔는데 얘가 이렇게 할 수 없냐. 찍고 찍었습니다. 컨트롤 Z 다시 얘를 먼저 찍고 이번에는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도 계속 이쪽으로 가죠. 이럴 경우에 얘가 안 움직이면 돼요. 그걸 우리가 고정인데 얘는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돼버려요. 다른 구속 조건과 달리 얘는 위치와 크기가 동시 구속돼요.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치수 구속 조건을 삭제를 해야 돼요. 키보드로. 이럴 경우에 구속을 시키게 되면은 완전 구속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 형상이 돼요. 스플라인이 있고요.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직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연스러운 곡선, 직선 어색해 보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선분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선 이어지는 형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스무딩, 부드럽게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이런 물체가 있을 때요, 원 크기가 주어지고 이 원도 크기가 주어졌어요. 이럴 경우에 접선이죠, 탄젠트죠. 얘하고 얘하고. 근데 지금 원이 움직였죠. 되돌리기 합니다. 컨트롤 Z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고정을 하면 되겠죠. 삭제를 해주고. 그러면은 접선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접선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감싸는 형태, 우리가 접선 구속 조건이고요. 선이 있고 선이 있는 경우에 대칭이에요. 대칭은 1, 2 가운데 대칭선을 나중에 찍습니다. 이 꼴은 크기를 같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길이를. 차이점을 비교하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원이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기를 주는데 10을 줬어요. 얘도 10을 줬어요. 얘도 10을 줬어요. 이거하고 얘하고 같아라. 이렇게 같게 주면은 차이점이 다 지름의 크기가 10이지만은 만약에 크기가 변형이 된다. 이렇게 된 경우는 얘들 같은 경우는 같이 변하죠.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독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작도를 할 때, 스케치를 그릴 때 마찬가지로 이런 구속 조건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우리 스케치, 인벤터 스케치에서 기본적인 도형 작도법과 구속 조건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